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드디어 한국 자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승인됐습니다. 날짜는 오는 10월 21일, 예정대로 이날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개발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우리 기술로 발사체 보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의 지구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 발사체로서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의 목표는 위성 모사체와 탑재 위성을 태운 뒤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누리호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와 75톤급 액체 엔진 1기로 이루어진 2단부, 추력 7톤급 액체 엔진 3단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일 누리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75톤급 중대형 발사체 액체 엔진을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하는 나라가 됩니다. 즉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최근 미국의 우주 산업은 민간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민간인의 우주여행을 목표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도 민간 기업들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은 영국의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에 3,465억 원을 투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웹은 위성 수백 대를 우주에 띄워 전 세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사업을 추진 중인데, 냉장고 무게에 가까운 130kg의 위성을 1200km 상공에 올려 전 세계의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와 전 세계 우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 한화 시스템의 원웹 투자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위성과 안테나 기술을 바탕으로 원웹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우주 사업에 저돌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국내 민간 항공기를 활용한 위성 공중발사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이것은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로 항공기에 소형 위성을 싣고 비행을 하다가 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 궤도에 안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종료되면서 본격 연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라남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위성을 쏘려면 일본과 대만 사이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사 방향이 극도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에 소형 위성을 싣고 비행을 하다가 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는 것은 상공 12km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어 한국의 지리적 제약을 이겨낼 수 있는 데다가 날씨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서울대가 이 연구에 성공하면 발사장 건설이나 유지에 드는 비용도 아끼고 위성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출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의 공중발사체 실험에 지난 1월과 6월 잇따라 성공했고 곧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도 대한항공의 오랜 항공기 운영 경험과 나로호 총조립 역량 등 항공 우주 산업의 전문성을 접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공중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발사뿐만 아니라 위성을 활용한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기반 가뭄 감시 체계를 활용해 다른 나라의 가뭄을 분석하고 도움을 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태국 북동부 지역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메콩강 수심이 80cm까지 줄어들었고 태국의 모든 지역의 댐에 저장된 물이 5년 평균 이하로 줄어들었을 만큼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에 2019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과 프라윗 웡수안 태국 부총리는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이 가뭄 피해가 상당한 태국 북동부 지역에 위성 기반 수자원 관리 기술을 적용해 가뭄 타개를 위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위성 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관측 시설이 없는 지역의 가뭄 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뭄 가능성을 예측해 효과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동남아 주요국인 태국과 물관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빅데이터 기반 위성 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주 산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없앤다며 뜬금없이 나무 인공위성을 연구하는가 하면 디지털 카메라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는 캐논은 얼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소형 인공위성을 통해 찍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밀 사진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앞으로 인공위성에서 포착한 지구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이것을 민간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공위성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대비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6년 일본의 스타트업 ALE가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인공 유성우를 선보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초소형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뒤 이 위성에서 지름 1cm 정도의 금속 물체를 발사해 지구 대기권에서 타 없어지게 하는 거대한 불꽃쇼를 구상한 것인데요. 야심찬 프로젝트로 이목을 끌긴 했지만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목을 끌기만 했을 뿐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공 유성우 쇼를 즐기게 한다는 계획은 어디로 가고 개막식에 실제 등장한 것은 인공위성 대신 1800대의 드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론쇼는 한국이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기술을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또 드론쇼라니 무려 5년 동안이나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끝에 일본 정부가 우주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소형 위성 수십 개를 한꺼번에 띄워 지구 전체를 관측하는 일본판 스페이스 X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 역시 모방 잘하기로 유명한 일본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추진 중인 스타링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모방한 것입니다. 스타링크는 2025년까지 고도 500에서 1200km 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 1만 2천 개를 띄워 세계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업 추진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소형 위성 사업자의 5년치 자료를 미리 사주는 형태로 개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실체도 없는 허황된 사업 아이템에 5년치 자료를 사준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보아도 비리가 생기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은 과거 비슷한 비리 사례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일본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미쓰비시 전기가 미사일과 위성을 군납하는 과정에서 무려 10년에 걸쳐 납품 가격을 부풀려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군납 비리를 조직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미쓰비시의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 납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사업의 규모를 보면 어떻게 이 많은 돈이 그렇게 오랫동안 새 나가는 걸 몰랐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미쓰비시 전기가 빼돌린 사업의 규모는 무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내각위성정보센터에 2,400억 엔 규모 정보 수집 위성 제조, 공급과 2009년 국방부에서 수주한 336억 엔 규모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설계 등 대략 4조 1,000억 원대 규모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만 대면 아는 미쓰비시의 비리도 수십 년간 못 밝혀낸 일본이 또다시 막대한 돈을 퍼주는 정부 주도 사업을 펼치겠다는데 제2의 미쓰비시 전기는 없을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우주산업에 있어서도 민간 주도로 투자를 진행하며 미국, 영국의 스타트업들과 협업하면서 진행하는 반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수조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을 투명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심지어 투자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는 10월 한국의 기술로 누리호를 쏘아 올리게 됩니다. 우주산업에 대한 시작은 늦었지만 만일 오는 10월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한국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자 한국 우주산업 전반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